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면을 이제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 도형에서 평면을 다루는 봤죠. 근데 이제 그 평면을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낼 건데요. 자, 점 A를 지나고요. A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n 벡터인 평면의 방정식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런 평면인데요. 이 평면이 A라는 점을 지나요. A라는 점을 지나고요. 그 평면에 이제 많은 점들이 있겠죠. 많은 점들이 있는데 법선 벡터,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필요한 이유는 이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예요. 가끔 학생들이 왜 평면에서는 방향 벡터를 안 쓰고 법선 벡터를 쓰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점이 있어요. 여기 공간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그죠? 어떤 직선과 평행한 평면은 몇 개쯤 있을까요? 무수히 많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학생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평행한 평면 하나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평면이 지나가도 이 뒤에 있는 직선과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방향 벡터를 통해서는 평면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점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약 이 평면이 있다면 그 평면과 수직인, 자, 수직이라고 법선 벡터 딱 잡아주면 평면은 유일하게 딱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선 벡터를 쓰는 이유는 평면을 유일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A를 지나면서 자, 이 평면과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라고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AP 벡터가 누구와 n 벡터와 수직이 되겠네요. 그죠? 수직인데 수직이죠. 자, 수직이면 자, 이제 내적이 0이 되겠죠. 내적의 결과가. 자, 그럼 이제 OP 벡터. 그래서 여기서를 P 벡터라고 하고 그죠? 여기를 A 벡터라고 하면 그죠? OP에서 P 벡터 자,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n 벡터가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n 벡터의 법선 벡터의 성분은 A, B, C가 되고요. 그래서 요 앞에 A, B, C가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니까 우리가 임의의 점을 P를 X, Y, Z라고 하면 각각의 성분을 빼줘서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Z 마이너스 Z1이 돼서 지금 이 식이 실제로 내적의 식이 돼요. 저렇게 해서 우리가 한 점을 알고 법선 벡터를 알 때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형은 어떻게 쓰냐면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D는 이제 좌표를 대입을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법선 벡터가 1, 2, 3이래요. 그죠?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이 예를 들어 0, 1,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면요. 자, X, 2Y 일단 법선 벡터를 가지고 다 맞춰주시고요. 자, 0,1,1을 지난다고 했죠. 0,1,1이면 5가 되네요. 그럼 5를 빼주셔야 0이 되겠죠.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지금 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직선의 방식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좀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둘을 합쳐줘서 정리해보면 평면의 방정식이 나와요. 실제로 계속 올라가면 모으면 그죠? Z 성분은 0이지만 XY 성분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줘도 평면이 돼요. 그럼 실제로 이 직선은 뭐냐면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이에요. 예, 그냥 우리가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직선이냐? 이런 평면과 이런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으로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정한 점을 지나면서 좌표 평면의 평행한 평면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나라고 했는데요. 자, 좌표 평면을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고요. 자, 우리가 입체감이 있을 수 있도록
좀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뭐 직육면체로 그리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 x1, y1, z1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와서 위로 살짝 올라와 있죠. 네, 올라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죠? 뭐 2, 3,5 이렇게. 자, 이때 xy 평면에 평행하다. 그럼 바닥 평면에 평행하려면 z 성분을 지나는 요런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z는 z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yz 평면이면 뒤쪽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시면 항상 x 좌표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x는 x1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zx 평면이면 이쪽 평면이죠. 자, 이렇게 되면 y 값이 일정하겠네요. 그래서 y는 y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면의 좌표에서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식. 예, 그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면이 되겠죠. 평면이니까 한번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한번 좀 해보시면 외운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이제 법선 벡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왜 법선 벡터를 이용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평면이 제가 단면화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단면이 됐어요. 근데 두 평면에 법선 벡터가 있겠죠. 자, 이런 법선 벡터가 있고, 자, 법선 벡터를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죠? 그럼 저 법선 벡터를 평행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얘를 좀 제가 실수배를 하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 벡터가. 그리고 이쪽에 법선 벡터가 제가 조금 크게 그려드리겠네요. 자, 이렇게 평면이 있어요. 자, 법선 벡터를 제가 실수배를 해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법선 벡터가 있고요. 자, 여기서 수직인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법선 벡터가 이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알고 두 평면의 위치 관계 각은 이 각이에요. 이 각인데 여기도 수직이니까요. 이렇게 90도니까 이 각이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선 벡터를 실수배를 해서 돌려버리면 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과 원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같겠죠. 아시겠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예각인데 법선 벡터 같은 경우는 방향에 따라서 둔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절대값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통해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뭘 쓸까요? 내적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의 절대값에서 크기로 나눠주시는 거. 저 공식 이제 너무 자주 보셔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각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평면의 위치 관계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평면이 평행이다라고 하면 우리 두 평면이 평행이면 법선 벡터도 평행하겠죠? 그럼 법선 벡터가 실수배로 표현이 되고요. 성분의 비는 일정하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제 워낙 자주 다뤘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아시죠? 자, 두 평면이 수직이에요. 평면이 수직이면 자, 법선 벡터도 서로 수직이겠네요. 자, 법선 벡터가 수직이면 두 법선 벡터의 내적도 0이 되겠죠. 아시겠죠? 내적이 0이 되고요. 내적이 0이 되면 자, 성분의 곱의 합도 0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면의 위치 관계는 법선 벡터로 확인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예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없었죠. 공식이 없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는 우리가 직선을 매개분수로 표현해서 뭔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벡터를 이용하시거나. 근데 이제 우리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공식인데 많이 보던 공식이죠. 닮았죠. 누구랑 닮았죠? 점과 직선 사이. 평면에서 공간 말고요. 평면에서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과정도 있는데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교과서에 언급이 돼 있으니까요. 오늘은 공식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성분, 그죠? 우리가 법선 벡터죠. 법선 벡터의 제곱의 합으로 나눠주시고요. 제곱근 씌워서 그 다음에 이 평면에다가 이 한 점을 넣어주시고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거리는 양수에 되니까요.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평면에서 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공식에 그대로 확장된 거니까요.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공식이 나온 배경은 이거예요. 제가 단면화를 시키면 평면이 있고요. 여기 법선 벡터가 있죠. 법선 벡터가 있는데 실제로 A라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 벡터는 이 법선 벡터의 실수배가 되겠죠. 예,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 거리 H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공식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주 쓰거든요. 나중에 문제편에서 공식을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